안녕하십니까.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전기기능장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그리고 전기기능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기능장 필기부터 실기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기기능장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도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시험 기간이 1년, 1년 반, 막 2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최대한 단시간에 끝낼 수 있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어떤 걸 시험 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 기능장의 응시 자격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전기기능장, 우리 기능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경력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응시 자격 조건을 보시면, 자, 동종 우리 전기 쪽이다, 아니면 뭐 통신, 전자 등등 유사 분야에, 자,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기사, 기사 이런 등급들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신 후부터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건 취득 후 경력이에요. 후 경력. 그래서 취득 후에 경력 몇 년? 5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5년 이상. 자, 이 경력은 언제 충족이 돼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필기 시험을 보시면 응시 자격 제출, 그러니까 내가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걸 제출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경력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격 취득 후에 경력이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 쪽의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땄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땄다, 뭐 2010년에 땄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자, 기능사 자격증은 경력 후에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71회 지금 찍고 있는 게 우리 2022년 대비 전에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22년 71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이 2월 달에 있죠. 그러면 2월 전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경력 7년이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물론 기능사 자격증은 그 이전에 따셨어야죠. 그 이전에 7년 빼면 어떻게 해요?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그래서 15년 첫 시험에 따셨거나 아니면 15년 이전에 취득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15, 16, 17, 18, 19, 20, 21년까지 해서 7년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경력만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경력 9년 있으셔야 됩니다. 경력 9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요. 자격증 취득 후에 경력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경력으로만 9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력은 여러분들이 나 그냥 이 회사 다녔어, 거기서 전기 일 했어, 뭐 일용직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했는데 내가 뭐 1개월간 나갔었어. 경력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죠. 우리 증빙을 해야 돼요. 자료 증빙을. 국가기관, 국가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공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 증빙 자료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게 4대 보험이죠. 그래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는 우리 동일 및 유사 분야. 자, 동일 및 유사 분야라고 했는데, 자, 1, 2, 3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네 번째는 이번에는 뭐예요? 기능장. 기능장, 동일 유사 분야 기능장을 취득하셨으면 전기기능장 자격 요건은 그냥 맞춰집니다. 이때는 우리 경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분야를 간단하게 우리 공단에 나와 있는, 큐넷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 생산관리 아니면 방송 계열 쪽의 전기 쪽 분야여야 되겠죠. 방송인데 아예 동떨어진 뭐 기획이다, 홍보다, 이런 거는 아마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건설, 기계, 재료, 그리고 정보통신 쪽, 그리고 안전관리나 환경에너지,
이쪽 분야에서 전기랑 약간 관계가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경력증명에 경력 내용에 전기 관련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마찬가지. 자격증도. 그래서 가장 크게 유사 걸리는 분야가 전자, 통신 이런 분야는 다 인정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응시 자격 확인 안 해놓고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을 봐야지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장 나는 뭐 기능장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조리 쪽으로 기능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종 유사 분야 이쪽 방면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시다. 내가 도대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를 직접 해보세요. 아니면 큐넷 들어가시면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꼭 확인해 두시고, 자,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필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기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필기 같은 경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한번 보면 우리 전기기능장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기사산업기사 준비를 할까 기능장 준비를 할까 응시 자격에 고민하시는 분들, 만약에 공부에 나는 뜻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기능장이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형인데, 자, 기사산업기사보다 나은 건 뭐냐면 6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60문항. 자, 그 중에서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몇 문항? 36개, 36문항 맞추시면 딱 60점이에요. 기사산업기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없어요. 꽈락이 없어요. 꽈락. 기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각 과목별로 꽈락이 40점 미만이면 꽈락이 됩니다. 근데 기능장은 꽈락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문항 중에 36개 이상만 그냥 맞추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현재 현 시점 기준으로는 산업기사도 이제 CBT, 우리 컴퓨터로 시험 봐요. 컴퓨터로. 근데 기사는 2022년도에 이제 바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아직까지 종이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근데 기능장 같은 경우는 우리 CBT,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요. 60분간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60문항에 60분, 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예전처럼 OMR 마킹 답안도 마킹 안 해도 되고요.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클릭하면 마킹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BT로 60분간 시험 진행이 되고 바로 합격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CBT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누르면 다시 최종적으로 제출하느냐? 예 누르시면 아마 빨간색이나 파란색 글씨로 합격 불합격이 바로 화면에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합격 뜨면은 합격자 발표를 별로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CBT로 시험을 보는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뭐가 나오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전기 이론, 두 번째 기기 파트, 세 번째 전력전자 파트,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송배전에 관한 거, 그리고 디지털 공학, 공업 경영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 범위는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기기능장 필기가 난이도가 그래도 기사산업기사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 첫 번째 기억하시죠? 꽈락이 없어요. 꽈락이. 60문항을 보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게 위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필기시험이. 그래서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시험 준비는 기본적인 이론들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 실기 안내를 해드릴 건데 실기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
기출문제를 우선 반복 숙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내가 보고 문제답이 아닌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운에 맡겨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일단 시험 접수를 해놨어. 내가 시험 2주 남았어. 그동안에 일이 바빠서 공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 취소? 아니요. 저는 한 번쯤은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기시험은 얼마 안 해요. 그냥 한번 보고 오신다 생각을 하세요. 대신에 한번 보러 가는데 운 좋게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필기 합격하면 우리 2년간 유예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 2년간은 필기 합격하면 필기시험 다시 안 보셔도 돼요. 필기시험 안 본다라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 실기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실기 준비만. 그래서 실기 준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기가 운 좋게 붙었다라고 하면 그 운을 가지고 그냥 실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주간 남았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책을 이렇게 멀리 하다가 한 2주 전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기출문제만 그냥 드립다 보셔야 돼요. 아니 저게 학원 강사가 할 말이야? 어쩔 수 없죠. 왜? 우리 자격증 시험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라도 반복 숙달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체계적으로 한두 달 정도 미리서 본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기본적인 이론들 아니면은 한 2, 3주간 이론 정리를 좀 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내시는 능력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놓고 두들겨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 반면에 요즘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0문항 중에서 10%면 6문제죠. 10% 20% 내에서 거의 이루어져요. 그래서 CBT로 시험을 보면 내 자리와 내 옆자리 사람이 같은 종목 시험을 본다. 나도 기능장, 얘도 기능장. 근데 나 전기기능장, 이 사람도 전기기능장. 근데 문제를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보면 문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약간 필요합니다. 내 시험 문제를 봤는데 나는 푸는 문제가 되게 강해. 근데 시험 문제 60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문제가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땡큐예요. 근데 내가 푸는 문제가 되게 약해. 그러면 운이 좀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내가 푸는 문제는 다 내려놨었어. 근데 시험 문제를 봤는데 푸는 문제가 한 6, 7개밖에 없어. 오, very good. 그렇죠? 근데 내가 암기가 되게 약해서 나는 푸는 문제가 강한데 문제를 봤더니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CBT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한번 보러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촉박했다라고 해서 공부 아예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반복 숙달하셔가지고 하시고 시험 보러 한 번쯤은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과목 중에서 공업경영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는 여러분들 너무 깊게 가지 마세요. 깊게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공업경영 파트는 여러분들 실제로 경영에 관한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계라든지 이런 산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요. 여러분이 뭐예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손을 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왜?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필기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해야 돼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에서 2달 정도입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죠. 그래서 3달이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달 정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기능장 시험에 꽂힌 실기를 볼까요?
필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있기 때문에 실기가 우리 시험의 꽃입니다. 그리고 실기 합격을 하셔야지 최종 합격이 되죠. 그러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느냐? 일단 첫 번째, 필답형 시험이 있습니다. 필답형 시험 하루입니다. 그리고 나면 작업형 시험이 있어요. 작업형 시험이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 시험은 이틀을 빼셔야 돼요. 이틀을.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시험 시행일이 나와 있는데 시행일 시작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 주말 중에 하루가 될 겁니다. 토요일부터 시작이면 보통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일요일부터 시험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일요일 날 필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작업형이 그 이후 평일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평일에. 그래서 평일에 하루 시간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필답형 하루, 작업형 하루 보고, 필답형이라는 얘기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식 시험. 작업형 같은 경우는 우리 PLC가 작업형에 들어가 있고요. PLC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퀀스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필답형 시험은 10문항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10문항 내외로. 그래서 10문항 내외 출제인데, 자, 여기에 배점이 우리 50점이 걸려 있어요. 50점. 자, 그리고 PLC하고 시퀀스를 포함시켜서 이 작업형이 50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 점수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필답형 같은 경우는 10문항 내외이기 때문에 한 문항이 거의 5점 정도 배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작업형에서는 PLC 프로그램과 시퀀스 작업을 하게 되는데 PLC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들. 시퀀스 작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 몸에 있기도 하고 하는데 PLC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PLC는 미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과목까지 봤으니까 우리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3회차부터 나왔어요. 63회. 63회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018년 뭐 이 정도가 될 건데 지금 63, 4, 5, 6, 7, 8, 90. 자, 4년이 지났어요. 4년.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필답형은 자, 기출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 63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자, 촬영하는 기준으로 70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70회 시험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3, 4, 5, 6, 7, 8, 9, 0 벌써 8번이죠. 4년 지났죠. 자, 8회 단순 계산으로 10문제라고 보면 결론은 80문항이 지금 빠져나가 있겠죠. 근데 80문항이 안 돼요. 80문항이 안 되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63, 4, 5, 6회 막 이럴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 이후로 한 문제씩, 두 문제씩 껴서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70문항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71회부터는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 70문항들이 당연히 한두 문제는 포함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문항 중에서 많이 나오면 두세 문항 이게 기출에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7문항 내지 8문항은 새롭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새롭게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나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나오거나, 자, 변형이라고 하면 우리 계산식이 나오는 거는 수치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아마 2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올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실 때 범위를 좀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기 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사기사 필답형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문제답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기능장하고 기사하고 포커스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기사에서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짝 넓혀서 이 주변에 있는 가지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면 필답형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득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필답형에서는 최소 20점 이상, 안정권으로 가려면 25점 정도는 맞으셔야 돼요. 반타작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답형에서 25점 정도 맞아 놓으시면 나머지 우리 두 가지 작업에서 완동작까지 가신다라고 하고 조금 깔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합격하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PAC 같은 경우는 우리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절대 안 돼요. 암기는. PAC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의 공부. 그래서 PAC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특히나 컴퓨터하고 너무 안 친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컴퓨터는 항상 옆으로 치워놓고 뭐 손으로 쓰시고 하시는 분들 컴퓨터 조금 만져보세요. 많이 만지시고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타이핑 정도, 뭐 펑션 키, 우리 자판 메뉴에 있는 F1, 2, 3, 4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PAC 공부는 언제 하시느냐? 필기시험 전에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기시험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이 끝나버리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전에 하시라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보통 필기를 보고 나면 우리가 시간이 남는 게 많이 나오면 7주, 적으면 5, 6주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얘를 하셔야 돼요. 얘를. 시퀀스를 하셔야 돼요. 시퀀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계시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생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생업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퀀스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시퀀스 작업을 대략적으로 한 5, 6주 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6주. 시간이 얼마나 걸리길래 그래요? 라고 했는데 우리 PAC하고 시퀀스 얘네를 합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5시간 시험 시간이에요. 필답형 시간은요. 1시간 반인데 크게 의미 없죠. 자, 이 중에서 PAC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자, 2시간 이내로 끝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시퀀스 같은 경우가 우리 3시간 나오겠죠. 자, 이 3시간 작업 현업에 계신 분들 아, 이 정도는 뭐 충분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시면 3시간 작업이면 되게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PAC가 2시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시간 이내로 작업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시퀀스 작업이 4시간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4시간 이내에 작업은 끝나시는 게 맞아요.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반까지도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퀀스 작업을 5주, 6주 예를 들어서 주말만 오시는 분이다. 토요일 주 2일이다. 뭐 5주다. 라고 하면 10일밖에 시간이 안 되세요. 10일밖에. 그러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작업 준비하고 작업하고 나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소모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혔다라고 해도 최소 5, 6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까지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기운이 빠지겠죠. PAC 공부는 언제 해요? 그렇죠.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조언을 들어보시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야, PAC 공부 먼저 해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PSC는 필기시험 전에 필기시험 공부 매일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PSC를 하루에 2-3시간 정도 빼셔가지고 PSC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PSC 5-6주, 5-6주가 아니죠. 시험 전에 해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 투자가 생각보다 조금 걸릴 겁니다. PSC가 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빠르실 텐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PSC 준비 먼저 해놓으시고 시퀀스 작업을 나중에 들어가면서 PSC는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필답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답형은 당연히 필기 준비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필기 준비했던 걸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필답형을 계속 끌고 가면서 조금씩 공부해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아서 붙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필답형 언제 하시느냐? 시퀀스 작업할 때 있죠. 작업할 때는 공부 못해요. 피곤해서. 작업 안 하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일에. 그럴 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러시면 편하신 때 스케줄을 따로 세워놓으시고 이날은 필답, 이날은 작업, 이날은 필답, 이날은 작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준비 잘 하셔야지 한 번에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에 가능합니다. 기능장 시험 어렵다라고 해서 한 번에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시퀀스 작업이 지금은 공개 문제예요. 몇 문제? 10문제. 10문제 작업. 하루에 한 판씩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10일 걸립니다. 10일. 근데 한 판씩 해서 작업이 빨리빨리 늘어나면 좋겠죠. 근데 작업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 만약에 5주밖에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타이트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연습하신 분들 보면 중간에 뭐 하루 반차, 월차 써가시면서 연습을 같이 병행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PSC 할 시간 당연히 없겠죠. 필답은요. 어차피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일에 일 끝나시고 공부 시간 빼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막 들이대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시간 많이 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시간을 시간 단위 쪼개실 수 있는 분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기기능장 실기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기 준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궁금하시는 게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PSC는 뭐 PSC 사야 돼요? 막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PSC 사셔도 되고요.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에서 대여도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구매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PSC를. 왜? 본인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못 할 수도 있죠. 대여를 해드리고 만약에 파손이 되고 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사용하시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PSC 하나 사셨다가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중고로 파세요. 어차피 기능장 시험 보시는 분들 계속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 만약에 오시겠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가시겠다라고 하면 내일 배움 카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분들 안내를 고용센터에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HRD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한 2주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해두실 거는 여기에 로그인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회원가입 해두셔야 돼요. 회원가입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과정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자, 상단 메뉴 중에 훈련 과정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저희 학원 전기기능사, 전기기사산업기사, 기능장까지 그래서 기능사부터 기능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지만 자, 훈련 과정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키워드 부분에
그냥 단순하게 저희 학원 검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대방전기통신학원이라고 치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갔던 과정들은 하단의 날짜 때문에 안 나올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진행할 과정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 저희 학원에서 올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 학원 아마 1월 초 12월 말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기존 거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면 뭐 전기 기능사예요. 자, 기능장이라고 있는 거 꼭 헷갈리지 말고 확인하시고 클릭을 해보시면 자, 훈련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만족도가 별 5개네요. 기능사? 기능장 하시는 분들 기능사를 워밍업으로 하시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능사 워밍업으로 실기하시고 기능장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퀀스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전기 기능장 과정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자비 부담액 눌러보시면 내가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수강 신청을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먼저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등록을 한번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담실 뭐 이렇게 강의실 쭉 띄워놨지만 이게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그래서 위에 레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뭐 필기, 실기, 강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시설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 안 되고, 자, PLC나 이런 거는 현재 이런 내부 강의실에서 빔 프로젝트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되게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오셨을 때 주차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하철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학원은 대방역 나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3번 출구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주차하셔야 되는 분들은 학원 건물 뒤에 주차장 있지만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학원이 여기 있는데 바로 건너편 대각선이에요. 여기에 공영 주차장 있어요. 그래서 B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하에. 그래서 천천히 가시면은 입구 보이니까 여기에 주차해 놓고 횡단보도 건너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여기에다 하시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 시험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능장이라 되게 기사산업기사가 오히려 더 수준이 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사산업기사 수준 낮지 않습니다. 전기는. 그래서 전기 자격증이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기 기능장 따시면은 여러분들 공사 쪽에서는 아마 특급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전기 기능장 취득하시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저희 학원 오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능장 시험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지만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학원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전기 기능장 우리 필기부터 실기까지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